고품격 어부지리 방송 새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11시 40분경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을 보도하였고, 중앙선관위 역시 6월 4일 오전 6시 21분에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비상기엄 하의 조기 선거였기에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소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대한민국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즉시 임기 개시 및 행정구심점의 변화입니다.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으며, 당선인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4일 오전 6시 21분에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라고 발표했고, 같은 날 오전 7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대통령실 조직을 소통, 협력, 현장 중심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직후 첫 주간에 대통령 집무실의 인사 라인이 구성되고, 전문 민정 홍보 라인을 축소하는 대신 국정전략기획본부 등 정책 중심 부서를 신설하여 대통령 직속의 국정 방향 설정 및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통령실이 단순 지원 기능을 넘어 직접적인 국정기획, 운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큰 틀을 정부주도형 입법과 규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법 과정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정운영 핵심 9대 아젠다를 내세워 저성장 극복 및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성장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실 산하로 일부 이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을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집행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예비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회 예비비 심사 및 사전 보고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을 강화합니다. 셋째, 복지 확대 및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먼저 전국민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계적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취임 후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 뒤 2027년 내년에 우선 모든 국민에게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고 임기 중반 2029년에 연간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본소득은 재정구조 개편 및 세제개혁과 연계되어 부유세 도입 검토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복지가 강화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행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해 정책 결정 권한을 대통령실로 이전하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의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약 28만 1천 명 수준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은 현행 월 30만 원에서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부부 감액제를 폐지하여 부부 모두가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노년층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택정책 및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후보 시절 내걸었던 기본주택 구상을 구체화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전국에 140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중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여 젠더 및 세대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적으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전환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주요 기관을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일부를 세종, 충청권 및 호남권 등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다섯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 대전환입니다. 먼저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 부문으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에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후 3시 학교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확충합니다. 4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1인당 태블릿 기기를 지급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세심한 개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확대합니다. 유아 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증축 및 교사 확충 예산이 우선 배정됩니다. 여섯째, 정치 및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먼저 헌법 개정 및 4년 중임제 도입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을 재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기 내 선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및 사법권 개혁 부문으로는 현행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각 3명 추천해서 국회 6인 추천 체제로 바꿉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인에서 11인으로 늘려 다양한 이념과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의 법률심사 전 헌법적 합성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및 예비비 보고 의무화 부문으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중대범죄에 한정하여 사실상 폐지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상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일곱째,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부문입니다. 통일부를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명칭 변경하여 남북협력 및 교류사업을 일원화합니다. 이 부서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기능을 통합한 한반도 평화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남북교류의 정책기획 및 실행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또 개성공단을 즉시 복원하되 과거와 달리 현금 대신 현물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대북제재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되 관광객 안전을 위한 분당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정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되 한미동맹을 재정비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들을 연계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를 추구하여 수교국 간 무역,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덟 번째, 산업, 기업 환경 및 구대 아젠다 이행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 구대 아젠다 추진 항목으로는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구대 아젠다를 제시했으며 이는 향후 기업, 산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 중 핵심 아젠다로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 친환경 탄소 중립 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규모 R&D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기업 대응 전략 및 규제 리스크 관리 부문으로는 당선 직후 각 부처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재검토하고 폐지 및 완화합니다. 또한 금융과 세제 혜택을 연계한 청년, 여성,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너지, 자원산업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 협력 방식을 확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형 입법과 규제 추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강화된 복지 교육 주택 정책, 정치 사법 개혁, 남북 관계의 실용적 전환, 산업, 기업 환경의 구조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국정 혁신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특례로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임기를 개시했다는 점은 국정과제 착수 시점이 조기에 앞당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첫 100일 이내에 발표될 국정운영 1호 과제와 9대 아젠다 이행 로드맵을 통해 실제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복지, 주택, 남북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정책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복지 확대, 정치, 사법개혁 같은 과감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그 실질적 성과를 지켜보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향후 100일, 그리고 1년 동안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어부지리 방송 세복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